안녕하세요, 올바르입니다. 이번 주 투자의 생각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그리고 젠슨 CEO의 인터뷰에 대해서 정리해본 결과입니다. 이번 주 가장 중요했던 건 엔비디아 1분기 실적 발표 자료였습니다. 한층 더 빨라진 블랙웰의 시간,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간단하게 먼저 현재 실적부터 짚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이번 분기 실적 발표 결과 다시 엄청난 규모의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은 작년 이맘때 대비해서 262%가 늘었고 매출 26빌리언 기준으로 순이익은 15빌리언에 가까울 정도이죠. 영업이익률로는 65%이고 데이터 센터가 매출의 87%를 차지할 만큼 AI 비중이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높은 퓨어플레이 기업입니다. 그리고 매출 성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블랙웰의 성능은 현재 주력 모델인 H100에 비해서 훈련은 5배 이상, 추론은 30배, 에너지 효율은 25배 높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기존의 가이던스 대비해서 2빌리언 이상 비트하는 과거의 히스토리를 계속해서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가이던스도 4빌리언 향상하는 과거의 히스토리를 계속해서 이어갔죠. 실적에 대해서 애널리스트 컨센은 24빌리언 정도였으니까 이것은 비트한 것에 가까운데 다음 분기 가이던스는 29빌리언에 조금 더 가까웠기 때문에 약간 기대에는 못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했던 건 주식 분할로 인해서 유동성을 제공했던 것과 에어포켓 우려를 불식시켜줬기 때문에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주가는 가이던스를 따라가고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우려에 대해서는 더욱더 유리한 국면에 들어섰죠. 블랙웰의 수요로 보자면 이미 2025년 분량이 완판될 만큼 높기 때문입니다. 네이버 콘텐츠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많은 어닝콜을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마찬가지로 아까 프리뷰에서 봤던 것처럼 4가지가 중요했죠. 첫 번째는 이번 분기의 실적이었습니다. 중요도는 30% 정도였고 이전처럼 가이던스에 비해서 2빌리언 정도 많은 매출을 내는 트렌드를 유지를 했고 1분기 동안에도 계속해서 호퍼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실제로는 인피니밴드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QOQ로 약간 줄었던 악영향을 극복한 매출이기 때문에 준수했습니다. 두 번째는 다음 분기의 가이던스가 상당히 중요했죠. 중요도 40%를 봤을 때 이 중에 한 7 정도는 7대 3으로 나눠서 본다면 7 정도는 에어포켓 논란을 해소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고 나머지 3 정도는 높은 가이던스, 한마디로 가이던스상의 자신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3은 약간 약했다고 볼 수 있고 7에서는 확실하게 잡아줬는데요. 이번 분기 실적 발표의 내용의 핵심은 에어포켓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H200과 블랙웰의 수요가 공급을 훨씬 뛰어넘고 있으며 이렇게 H200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H100의 경우에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이던스 자체는 28빌리언이기 때문에 대략의 28에서 30빌리언, 즉 중간값으로 29빌리언 정도에 비해서는 약간 낮은 값이었지만 에어포켓 우려를 해소한 점이 상당히 좋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에어포켓 우려에 대해서 조금 더 직접적인 언급이 좋았습니다. H100의 공급 수준이 이전에 비해서 크게 좋아진 건 맞지만 H200으로 주문이 이동하면서 H200의 출하량이 수요에 못 미치고 있고 한마디로 수요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블랙웰이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는 내용도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네 번째는 중국에 대해서 그리고 이더넷에 대해서 정리해준 거에 눈에 띄었습니다. 중국용 제품인 H20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정의해주진 못했습니다. 앞으로 블랙웰 다음에 대략 루빈으로 예상이 되죠. 루빈 칩은 전력 효율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새로운 네트워킹 기술을 발표할 것이라고 얘기해서 화제였습니다. 특히 이더넷에 올인하고 있다는 내용이 가장 기억에 남았죠. 이로 인해 아리스타 네트워크가 빠지기도 했는데요. 인피니밴드는 하이퍼포먼스 컴퓨팅 패브릭이고 그리고 이더넷은 네트워킹 패브릭에 속하는 만큼 추론의 시대에 맞게 이제는 이더넷용 시장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침투하겠다는 표시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GB200을 위해서도 이것은 필요했죠. 이제 실적 발표 때마다 젠슨 CEO가 새롭게 그때그때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전망하는 코멘트, 그에 반해서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새로운 피크아웃 우려를 들고 나왔던 것을 이 장표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요. 이전으로 돌아가서 이 AI 붐이 시작됐던 것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1분기에는 AI 붐이 일시적일 것이며 2024년엔 피크아웃을 예상하며 두려워했죠. 젠슨 CEO는 전 세계의 데이터 센터에 있는 서버들이 가속 컴퓨팅으로 전환되는 10년 트렌드가 시작됐다고 말했던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는 이제는 공급 병목을 상당히 우려했었죠. 수요는 높지만 공급 병목이 심함으로 많이 못 팔 것이다. 이런 것을 우려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젠슨왕은 이미 1분기에 컨퍼런스 콜에서 매분기 공급 목표가 늘어날 것이며 수요 가시성은 이미 24년까지 높은 상태라고 말했었죠. 그리고 이어서
이어서 3분기에는 데이터 센터 매출 비중이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으로의 수출 규제를 할 경우 AI 수요가 부족해질 것이므로 매출 성장에 피크아웃이 오는 게 아니냐 이런 것을 우려했었습니다. 젠슨왕은 이에 대해서 컨퍼런스 콜에서 수요가 이미 너무 많고 높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팔면 되고 2025년 이후까지도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런 코멘트가 당시에 추가됐었죠. 그리고 시장은 4분기에 한 번 믿은 것입니다.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자 시장은 회사를 믿기 시작했고 움직인 것인데요. 젠슨왕은 이어서 블랙웰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하고 있으며 2025년 이후인 6년까지도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었습니다. 이제 다시금 시장은 우려했었죠. 3월에 나온 블랙웰이 너무 좋으니까 호퍼 제품이 팔리지 않을 것이라는 에어포켓 우려가 있었습니다. 젠슨왕 CEO는 이에 대해 4분기에서 이미 호퍼 공급이 크게 늘었으나 수요가 높게 유지되고 있고 신규 고객이 늘고 있고 추론 수요가 공급보다 빠르기 때문에 강세의 힘을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블랙웰에 대해서 이미 1년 전부터 주요 고객과 소통해왔고 성능도 대략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호퍼 제품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했던 것이라고 이미 3월 말에 Q&A 세션에서 밝힌 바 있었죠. 그리고 이번 5월에 나온 1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다시 이를 확인해줬었습니다. 5월부터 판매되기 시작하고 있는 H200 하반기부터 매출로 잡힐 블랙웰 수요는 2025년 이후까지 수요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며 그리고 호퍼에 대한 수요는 공급보다 더 셀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비용 대비해서 컴퓨팅으로 볼 때 얼마나 블랙웰이 뛰어난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서는 숫자적인 것을 도입했는데요. H100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좋다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연산 성능으로 보시는 게 성능을 보실 때 가장 직관적인데요. 블랙웰로 가서 보시게 되면 성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능으로 볼 때 AWS의 인퍼런시아에 비해서는 53배 좋은 수준이고 구글의 TPU 효율 버전 2가 효율 버전이고 P가 퍼포먼스인데요. 이 버전에 비해서는 51배 뛰어나며 AMD의 MI300X에 비해서는 8배 뛰어나고 인텔의 가우디 2에 비해서는 23배 뛰어나며 올해 중반에 나오게 될 인텔의 신제품 가우디 3에 비해서는 11배 뛰어나고 엔비디아가 내놨던 이전 제품에 비해서도 5배 뛰어난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용 대비 컴퓨팅 성능으로 볼 때 결국에는 비용을 고려해서 고객 입장에서 가장 싼 칩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기서 가장 싸다는 것은 4년 동안 데이터 센터에 깔아서 실제로 여기서 발현될 컴퓨팅의 총량과 그리고 여기에 들이는 비용을 생각하면 어떤 것이 가성비가 좋은지가 나오게 됩니다. 저희는 이것을 총 소요 비용 TCO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오히려 비용이 엄청나게 낮다면 AWS 인퍼런시아처럼 상당히 낮다면 차라리 싸게 많이 깔자 이런 것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게 되면 AWS 인퍼런시아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이었죠. 그래서 ASIC 수요, TPU와 인퍼런시아 같은 자체 칩의 수요가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블랙웰은 이전까지는 정속 주행하던 리밋을 풀고 풀악셀을 밟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풀악셀을 밟은 첫 제품으로서 엔비디아의 경쟁력을 끝까지 끌어올린 제품이었습니다. 1년 만에 컴퓨팅 가성비가 시중에서 가장 뛰어난 플레이어들에 비해서 3배 혹은 2배 가까이 높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을 업계 표준으로 맞췄기 때문에 블랙웰은 그 자체로도 에어포켓을 우려할 만했던 제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보다 자세한 블랙웰에 대한 주요 기업의 코멘트와 애널리스트의 코멘트는 네이버를 통해서 공개되어 있습니다. 에어포켓 우려를 해소했던 첫 번째는 이번 분기에도 호퍼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했으며 차세대 제품인 H200과 블랙웰로 전환하기까지의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H100과 H200에 대해서 구분한 것이 핵심이었고 그리고 H200의 수요는 블랙웰과 마찬가지로 내년까지의 수요가 공급을 훨씬 더 초과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제품 전환기에도 불구하고 호퍼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높을 것이란 내용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블랙웰의 양산 시점이 생각보다 당겨진 점이 고무적이었습니다. 원래는 3분기에 약간 생산되고 4분기에 더 생산되며 1분기쯤에는 서버렉에 담기고 데이터 센터에 깔릴 것이다. 이런 것이 모건 스탠리를 비롯해서 공급망 체크를 했던 애널리스트들의 대략적인 전망이었죠. 그래서 4분기와 1분기에 많이 매출 인식이 될 거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엔비디아가 말하는 것을 보면 이로써 다음 분기와 그 후의 에어포켓 우려를 정확히 없애는 포인트였습니다. 올해 내에서 블랙웰에 이미 많은 매출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며 조금 더 직접적으로 생산 출하는 2분기부터 시작돼서 3분기에 많이
수량이 늘게 되고 4분기에는 데이터 센터를 가동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죠. 그리고 에어포켓 우려를 해소한 두 번째는 왜 엔비디아의 칩을 많이 구매하는지 최종 소비자가 갖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많이 말하더라도 시장이 안 믿다 보니 실제 엔비디아와 거래하는 구매자인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업자와 거대 모델 서비스업자들이 왜 엔비디아의 칩을 구매해야 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클라우드 기업이 돈을 벌고 있다. 이런 것이 가장 크죠. 1달러를 지출할 때마다 실제로 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다는 내용이었고,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AWS, GCP 같은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서버에 1달러를 지출할 때마다 클라우드 제공업체들은 4년간 인스턴트 호스팅 매출로 5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속도로 보자면 10개월 만에 원금을 회수하는 게 가능한 수준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들이 주로 사용하는 거대 모델 서비스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H200 서버 하나에 1달러를 지불한다고 가정하면 약 4년 동안 7달러 정도를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률이 나오고 있음을 말했습니다. 약 7개월 정도면 엔비디아 칩에 대한 원금 회수를 하는 게 가능하다는 의미이죠. 압도적인 수익률입니다. 핵심은 결국엔 이들 입장에서 이렇게 압도적인 수익률로 돈을 벌 만큼 그만큼 고객들이 많고 AI 수요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이미 벌어들일 수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크니 블랙웰의 성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신규 주문을 위해서 지금의 오더컷을 하는 오스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상당 부분 호퍼의 수요도 공급을 초과할 만큼 높다는 것을 말해준 분기였습니다. 조금 더 우려스러웠던 중국용 H20에 대한 내용과 생각은 네이버를 통해서 독점적으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젠슨왕 CEO의 인터뷰입니다. 9살 때부터 화장실 청소를 해야 했던 이민자의 삶에서 테크업계 최장수의 CEO가 되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인터뷰는 10대에 창업한 뒤 백만장자가 됐던 스트라이프 창업자인 패트릭 콜리슨이 진행했고 젠슨왕이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에 패트릭 콜리슨은 최근에 스탠포드 행사에서 젠슨왕 CEO가 말했던 것을 얘기했는데요. 젠슨왕 CEO는 당시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고통과 아픔이 있길 바란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를 물었죠. 이에 젠슨왕 CEO는 위대한 일을 하고 싶다면 그 길은 당연히 쉽지 않을 것인데 사람들은 마치 최고의 직업을 가지면 항상 행복할 거라고 크게 오해한다. 그런 것은 이 세상에 없으며 충분한 고통을, 충분한 고난을, 엄청난 노력을, 힘든 일도 기꺼이 감사하면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스탠포드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이 충분한 고난, 고통을 겪길 바란다고 표현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는 이민자 출신으로서 기숙학교를 들어가서 모든 일을 하면서 지냈던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형들은 담배 농장에서 가서 일하던 시절이었고 9살이었던 꼬마 젠슨왕은 기숙학교 내에서 분유를 치우면서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 했었죠. 이어서 패스트푸드점 데니스에서도 일했고 접시 닦기로도 시작해서 웨이터로도 일했었죠. 그러나 화장실 청소를 하는 그 순간에도 세계 최고의 화장실 청소부가 목표였을 만큼 항상 맡은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일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워라벨은 어떻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주 7일 잠에 들지 않는 모든 순간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말했죠.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일하고 일주일 내내 일하고 일하지 않을 때에는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일하고 또 일하는 삶입니다. 엔비디아의 미래는 어때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더 잘할 수 있는 건 없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했었죠. 보다 자세하게 AI 산업혁명이라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던 부분 그리고 엔비디아 젠슨왕 CEO가 생각하는 데이터 센터 시장 규모는 얼마라고 보는지 쿠다를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은 네이버를 통해서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네프콘을 통해서 얘기해드렸던 컨텐츠는 총 5개였습니다. 주간 전략 보고서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인플레이션을 언급한 기업의 수와 중요 컨퍼런스 콜 4개로 중국 내 빅테크들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태양광 트래커의 수요와 미리 보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AWS CEO 교체에 대해서 생각해본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RFID의 대표적인 기업인 인핀지의 1분기 실적 발표를 분석한 자료였습니다. RFID가 의류 산업보다 37배 큰 음식료 시장으로 진입하는 국면인 만큼 밸류는 높지만 충분히 순풍이 크고 그리고 2026년까지의 미래가 그려지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도 많은 기업이었습니다. 의류 재고 조정을 끝내고 일부 리스타킹이 계속되고 있다는 국면이면서 이제는 26년에 디지털 제품 여건과 식품안전 현대화법을 앞두고 올해부터 기업들이 조금씩 RFID의 새로운 유즈 케이스를 찾고 있어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근로자의 AI 사용 실태를 가장 자세히 3만 명에게 조사한 업무 트렌드 지수 분석 자료였습니다. 지식 근로자의 75%가 이미 AI를 사용 중이며 이러한 사용자 중 절반 이상이 6개월 내 사용을 시작한 사람들인지라 근로자들의 생성형 AI 사용량은 6개월 사이에 2배가 늘었다는 점, 고용시장 내의 파급 효과와 AI 헤비 유저는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대규모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사용 경험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였습니다. 네 번째는 이번 주 가장 중요했던 실적 발표인 엔비디아 1분기 실적 발표 자료였습니다. 핵심을 한 줄로 짚는다면 한층 더 빨라진 블랙웰의 시간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죠. 젠슨하우 CEO는 이제 새로운 산업혁명이 시작됐음을 알렸습니다. 가장 우수한 제품을 발표하고도 이전 제품을 당장 많이 받고자 하는 수요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실적 발표였죠. 다섯 번째는 엔비디아 심화 편으로 다뤄드리고 있는 젠슨하우 CEO의 속 깊은 생각을 훑어본 인터뷰 세 번째 자료였습니다. 어디에서도 말하지 않았던 개인적인 이야기와 지금의 AI 붐을 이끈 챗GPT와 라마2, 그리고 왜 차세대 산업혁명인지에 대해서 가장 직관적인 이해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 투자의 생각 유튜브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